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오랜만에 중동 이슈 관련된 영상 올려봅니다. 워낙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만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 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5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읽어볼 만한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5가지 어떻게 여러분들 예상하시나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식인데요. 항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역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팔간 충돌. 저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줄여서 이팔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할 건요. 사실 계속 분쟁이 많아왔지만 좀 더 좀 봐야 될 거는 레바논 시리아에서도 이렇게 로켓이 날라왔다라는 것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죠. 근데 그 레바논과 시리아 내에서도 팔레스타인 세력들의 출신들이 좀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주요 도시 시내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텔아비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아비브도 중심부에서도 터진 사건이 있고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뭐 라못이라든지 기바 샤울 그리고 마하네 예후다 이런 나름대로 교통이 많이 지나가고 중심지인 곳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완전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은 뭐냐면요. 5월 4일입니다. 나블루스는 이제 서한지구 북부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데 성경에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인근들 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 작전 및 무장 세력 총격전이 발생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블루스 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 가는 길 중에 좀 나블루스랑 가까운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아라란 마을인데요. 이 후아라는 아랍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여성이 흉기 테러를 했는데 결국 사살된 그런 사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또한 5월 6일 같은 경우는 또 서한지구 얘긴데 베델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베델이란 지역이 있죠. 뭐 되게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거의 매일 하루 걸러 혹은 매일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팔 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 소식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한 번씩 언급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이 현재 이스라엘 정권 잡고 있죠. 작년 12월 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지개 연정이 실질적으로 끝이 났는데 그 무지개 연정은 이제 네타냐후 정권 바로 직전에 정권을 얘기합니다. 아랍 세력부터 해가지고 뭐 좌익 세력이라든지 뭐 중도 세력 다 아우르는 그냥 반 네타냐후 성격이 강한 그런 정권이었죠. 아무튼 지금은 네타냐후 정권이 다시 들어섰는데 사법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고 그 맥락으로 고등법원 판사들의 권한 낮추고 그리고 여당의 어떤 뭔가 정치적 세력을 강하게 할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어떤 법을 뭐 바꾸거나 뭐 개정하거나 뭐 기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또 개정하려고 했었죠. 결국 여당 동맹에게는 다시 당연히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파해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죠. 자, 근데 이 시위 발생하는 그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면은 지난 무지개 연정 때 집권했던 사람들이 주로 되겠죠. 뭐 라피드도 그럴 수도 있고 베네트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야당 지지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위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아니어도 일단 전국적인 시위로 번징을 맞으니까 그래도 범국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현재 현 정권은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도 물론이지만은 국내의 이런 유대인 간의 갈등 그리고 이간 충돌 때문에 또 큰 골머리 앓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큰 비난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지금 골머리가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튀르키예 소식인데요. 이 튀르키예가 또 하나의 정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냐면 오는 5월 14일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쯤 되는데 튀르키예 대통령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그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름을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다 아시죠?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레세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요 2014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8, 9년 동안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에 한번 또 대선해서 당선 또 됐긴 했는데 이번에 3선을 노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은 진짜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츄에이션이 튀르키예에서 있을 것인가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면요. 당연히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있겠죠. 그리고 무하렘 인제, 그리고 게말 클르스타 루올르, 그리고 시난 오한이라는 네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네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정의개발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여당입니다. 보수의 보수, 그의 이미지고요. 이 에르도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르도안의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열을 완전히 존중하는 그런 정파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슬람주의로 가려고 하는 정파적인 어떤 느낌도 좀 나긴 합니다. 예, 그렇다 해서 완전히 막 샤리아법 준수하고 뭐 저기 이란, 사우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난 역사에 비해서는 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조국당 같은 경우는 좀 중도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뭔가 자유주의도 추구하면서도 이 사회주의까지 같이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인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튀르키예,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1923년인가 그렇죠? 그때 무스타파 케말이 만듭니다. 근데 이 무스타파 케말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 건국했을 때 그 대통령 출신이 인민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민당이 그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진 약 1년 후에 공화인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1924년에 바꿉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현재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공화민당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케말 파샤의 그 정치적인 맥락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중도 좌파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무스타파 케말 당시에도 되게 급진적인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이슬람 사상에서 완전히 세속으로 가려고 하는 국가 탈바꿈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을 따온 게 프랑스식 민주주의식인데, 급진주의식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점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 정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조국당하고 공화민당하고는 좀 다른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리당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자면은 뭔가 범오스만주의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지구보다 넓은 영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소개를 했고요. 만약에 에르도안이 다시 또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삼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내용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수단입니다. 지금 되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뉴스가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수단입니다. 수단은 이집트 밑에 있습니다. 이집트 밑에 있고요. 그 에티오피아와 그 이집트, 수단 이렇게 세 나라 같이 해서 나일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하시고요. 수단은 현재 두 세력이 아주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주면서까지 내전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하고 신속지원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거, 아랍어로 된 거를 의미로 번역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군 세력이 되었는데요. 원래 신속지원군은 반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이미 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속지원군 같은 경우는 원래 정부 산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보적인 좀 성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런 뭔가의 준군사 조직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령관은요, 반군의 사령관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다갈로는 일단 다르푸르 출신이고요. 다르푸르 같은 경우는 수단도 서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단의 서부 출신입니다. 근데 수단은 사실 서부에 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수단 왼쪽에 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드와 수단을 아우르는 그 종족이 있거든요. 그쪽 종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갈로는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차드 출신입니다. 그렇게까지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르푸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속지원군이 정부와 같은 계열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 압델 파타흐 알 부르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원래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혼자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 이런 이 모함메드 함단 다갈로가 지휘하는 신속지원군 이 신속지원군의 도움을 같이 받아가지고 두 번씩이나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한 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부르한이라는 인물은 신속지원군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를 성공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워낙 또 군벌 세력과 종족 간에 아주 컴플렉스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똑같은 동상이몽 할 때는 뭔가 같은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당장은 하지만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알부르한은 이제 대통령이 계속 되고 그리고 신속지원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권력의 위태로움을 느꼈겠죠. 신속지원군이 언젠가 나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권력이 강해지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속지원군을 해체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속지원군의 잔여 병력들은 정규군으로 편입을 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그 신속지원군의 군부 세력, 그냥 주요 세력이랑 특히 사령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알부르하는 신속지원군을 해체하고 정규군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것이 이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다갈로 입장에서는 뭔가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었던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등이 축복되었고 이렇게 해서 무자비한 학살까지 동반하는 그런 내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르푸르는 왜 언급을 하냐면요. 2003년에 다르푸르 학살이 있었습니다. 네, 다르푸르 학살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단 서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이때 신속지원군의 전신이 되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뭐 잔자위르 민병대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계열 사람들이 그 당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다르푸르의 학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정권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자위를 거예요. 그 세력들이 어떻게 거슬러 발전돼 가지고 신속 지원군에 속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신속 지원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 토대가 다르푸르 학살을 주도했던 예, 잔자위르 민병대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압델 파타흐 부르한이 쿠데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쿠데타를 했을 때 이 쿠데타를 통해서 내려간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성향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슬람 극단주의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알 부르한이 또 다시 위기를 겪고 있죠. 자신을 같이 쿠데타를 같이 했던 신속 지원군이 다시 자기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알부르한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오마르 알바시르를 다시 대통령으로 뭔가 올리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뭔가 의문이 퍼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되는 거죠. 아무튼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저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단을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우디 및 이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3월 10일에 중국이 중재를 함으로써 양국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선언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절차가 밟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분히 뭐 중국의 어떤 이익 관계도 있겠지만은 사우디, 이란 양국 자체의 어떤 국내외 위기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난국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일단 국경 지방의 예멘과의 아주 심각한 외교적 분쟁 그리고 군사적 분쟁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뭔가 국내의 상황으로 봤을 때 되게 위기적인 경제적인 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일단 국내적으로 되게 시위가 많고 되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국외적인 어떤 성과를 보임으로써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로서 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더 복잡한 원인이 더 있긴 하지만 일단 각자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 처음 드리는 건데 예멘 내전 협상 실마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멘 정부군은 일단 현재 예멘을 구성했던 정부를 구성했던 그런 세력들인데 반면에 후티 반군은 사실상 시아파, 자이드파 계열이고요. 이란의 배후 세력들입니다. 사실 후티 반군은 예멘을 위협함도 있지만 예멘 정부군을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우디를 동시에 위협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 때문이긴 했었습니다. 특히 단교한 이후로 이렇게 좀 심해졌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국이 사우디, 이란 양국이 이렇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은 사실상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할 큰 이유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후티 반군이 사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유가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함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분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티 반군의 어떤 지원 현황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보이고 있고 예멘 정부군이야 뭐 당연히 뭔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아지고 실제로 포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 같이 여기서 조금 더 언급하는 거고요. 자, 심지어 사우디가 시리아하고도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이 달려서 오는 게 시리아도 역시 지금 정부군이 정부 세력이 이란하고 커넥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각 이슈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좀 수다는 배경 설명이 약간 더 필요할 때 돼서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좀 여러분들 모쪼록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될 것들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